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김진욱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언론특보, 노동일 파이낸셜 주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전해드린 대로 민주당이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의원을 제명했습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에 돌입했는데요. 여당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강선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탈당하였으나 제명하고 김병기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금일 최고위원회 보고된 윤리감찰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중앙당 윤리심판원에 신속한 징계심판 결정 요청을 의결하였습니다. 차후에 복당을 원하는 경우에 그것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제명과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한 이 새해 벽두부터 민주당이 좀 뒤숭숭한 모습입니다. 어제 저녁 긴급 최고위를 열고 강선우 의원을 제명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탈당 의사를 밝혔는데도 제명이라는 최고 수준의 징계 조치를 내린 건 이번 사안을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먼저 이 지금 더불어민주당에게 제기되고 있는 공천 관련 의혹, 이 사안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지난 20여 년 동안 투명한 공천관리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당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고 또 지금 민주당이 갖고 있는 시스템을 의심스럽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번 이제 올해 또 지방선거가 있는데 이 지방선거에서 투명한 공천관리에 대한 당의 의지 이런 부분들을 확인시켜드리는 그런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보고요.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자진 탈당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제명 조치까지 한 것은 저희 당에서 정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입니다. 제명을 했다는 것은 이제 앞으로 강선우 의원이 당에 복당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엄중한 해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당에서는 그 누구라도 이런 의혹을 받는 상황 속에서 또 그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네, 이 강 의원에 이어서 민주당은 공천 헌금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이 윤리심판원에 징계 심판을 요청하기로 했는데요. 민주당이 이렇게 강경 대응에 나선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시기적으로 강경 대응할 수밖에 없는 시기라고 할 수 있죠. 네. 올해가 2026년 지방선거회 아닙니까? 더구나 지금 의혹이 불거진 게 지난 지방선거에서의 공천 헌금 의혹이니까 올해 어떤 공천을 하더라도 또 혹시 조금 석연치 않으면 혹시 돈이 오간 거 아니야? 이렇게 의혹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경하게 나갈 수밖에 없는 사실이죠. 지금 그 민주당에 여러 악재가 쌓이고 있었는데 완전히 해소가 안 된 게 많지 않습니까?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 같은 경우는 차명 주식거래 의혹이 있었는데 지금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요.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성추행 의혹이 아직도 풀리지 않았어요. 결과가 나오지 않았고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지금 보좌관과의 사이에서 굉장히 지륵탕 싸움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원내대표만 내려놓은 상황에서 이와 같은 악재가 불거지니까 이거는 당으로서도 민주당으로서 정말 강경한 조치를 통해서 국민에게 우리 당으로서 이렇게 해결한다 이런 걸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당의 강경 조치에도 불구하고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공천 과정을 놓고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당시 다주택 문제로 컷오프될 가능성이 높았던 김경 시의원이 이 1억 원을 건넨 의혹을 받았고 결과적으로 단수 공천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구체적인 해명이나 설명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당이 1차적으로 윤리감찰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은 강선우 의원 또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당시에 이 과정들을 처리해가는 것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는 것을 확인한 부분이고 그에 대한 책임을 우선적으로 물은 겁니다. 그 강선우 의원이 22년도에 1억 원을 수수했고 그것을 돌려줬는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강선우 의원은 본인이 부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당시에 김경 시의원 후보자가
과연 이 단수 공천의 대상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인가, 아니면 이 1억 원의 금품에 의한 대가성으로 공천을 받게 된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당이 거기까지 조사를 미처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이 부분 역시도 경찰의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정말 너무 아쉽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네. 이런 부분들을 당시에 공관위원장을 맡았던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다면 바로 이 김경 시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그 탈락 조치를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어떤 그 공천을 금품을 통해서 대가성으로 가지려고 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명백한 상황이 있다면 바로 김경 전 시의원 후보자에 대해서 바로 이 그 컷오프를 시키는 상황을 왜 그때 만들지 못했을까? 그 이후에 이 부분이 뭐 금전 관계를 돌려주고 그 관계는 따로 별도의 문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네. 앞으로 공천 관리를 통해서 이렇게 다시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 민주당에서는 더 투명한 이 공천 시스템을 만드는데 좀 역점을 좀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 강 의원의 해명을 보니까요. 돈을 즉시 반환하라고 누차 지시했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히 1억 원이 언제 반환됐는지 이게 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왜 살려달라고 호소했는지, 이걸 두고도 여러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뭐 좀 의아한 게 많습니다.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그런 상황들이 있고요. 이거는 뭐 단순히 탈당 내지 제명 이렇게 한다고 해서 끝날 일이 아니고 수사를 받아서 정말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 차례 말이 바뀌잖아요. 뭐 돈을 받았는데 받으라고 뭐 나도 몰랐는데 그걸 이제 반환하고 지시했다, 이런 얘기했다가 이후엔 또 뭐 한 푼도 받은 적이 없다, 돈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네. 또 분명히 돈을 받은 사람은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돈을 준 김경시 의원 같은 경우는 준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냥 추정컨대는, 여러 가지 정황을 따라서 추정컨대는, 개인 의견입니다. 추정컨대는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를 찾아가서 강선 의원이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자기가 돈을 받았는데 돌려줄 상황이 아니다, 지금 뭐 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 상황이든지 그렇기 때문에 살려달라고 얘기한 것은 공천 좀 주세요. 공천을 줘야만 모든 사람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거죠. 그 다음 날 공천을 받았지 않습니까? 또 단수로 더더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김병기 당시 공관위 간사를 찾아가서 얘기한 것과 그 다음 날 공천받은 그 밤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는 당사자들만 아는 얘기인데, 뭔가 뭐 강선우 의원과 김병기 의원 사이에, 또는 강선우, 김병기, 김경 이 세 사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다고밖에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그것도 뭐 추정이지만 네.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김병기 전 원내대표도 지난 2020년 총선 당시에 이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의혹을 최초로 제기했던 이수진 전 의원의 발언이 주목되고 있는데, 먼저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분이 진술서를 써왔어요. 돈을 줬다. 물론 6개월 후인가 돌려받았지만 돈을 줬다. 본선 가서 터뜨리면 동작 전체가 타격을 받으니까 미리 뭔가 이제 해주길 바래서 저는 당대표실로 넘겼죠. 그랬더니 결국 그 진술서들이 검증위원장한테 다시 간 거예요. 그 본인한테. 네, 지금 들으신 내용이 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수진 전 의원이 2024년에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입니다. 이 당시 구의원이 이 두 명이 민주당에 제출했다는 이 탄원서가 언론에 공개됐잖아요. 김특보님, 내용을 보니까 뭐 2천만 원, 1,000만 원을 김 전 원내대표 측에 전달을 했다가 몇 개월 후에 돌려받았다고 하던데, 이 내용 얼마나 신빙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 총선 직전에 구의원, 그 전직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통해서 당에다가 이제 알렸다라고 이제 지금 이수진 의원이 말씀을 주신 건데, 네.
당시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당의 윤리감찰이 있었고요. 여기에서 특별하게 문제가 구체적인 혐의점을 찾지 못했고 이것도 또 수사에 김병기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경찰에 고발이 되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신뢰성은 이것도 역시 이제 경찰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 또 다시 밝혀져야 할 부분인데 사실 탄원서가 공개된 내용을 보면 내용이 약간 좀 구체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부분들을 어떤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 부분 역시도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일체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이건 사실과 다르다. 사실 무근이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역시 이것도 좀 확인이 될 필요가 있고요. 아마 빠르게 경찰이 어떤 증거 조사를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공여했다고, 그러니까 3천만 원 상당을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 공여했다라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있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본인들이 그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 돌려받았을 때 그 상황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객관적인 수사가 빨리 시급히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당에서 어제 이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다 포함을 해서 아마 논의가 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구체적인 내용은 윤리감찰 내용이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어제 심야의 긴급 최고위원회를 통해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해달라라고 지금 요청한 사안을 본다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판단을 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네. 네, 이수진 전 의원은 이 사실을 당시 이재명 당대표실로 전달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실 무근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글쎄요, 뭐 사실 무근이다 얘기하는데 저렇게 본인들이 자필로 자술서를 제출했고 진술서를 만약에 저게 밝혀지면 본인들도 돈을 준 본인들도 처벌받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증언을 하고 있고. 근데 그게 사실 무근일 수가 있는가? 그건 좀 의혹이고요. 근데 돈을 받았다가 돌려줬다. 돌려줬다는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받았다면 이미 범죄 기소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데 돈 받았다가 돌려준 이유가 좀 기가 막혀요. 보니까 구정 선물로는 너무 많고 공천원금으로는 너무 적다. 네. 그래서 돌려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말이 참 어이없는 기가 막힌 얘기인데 당에서 조치가 아무것도 없었다? 당의 이재명 당대표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정말 의아합니다. 왜 아무런 조치가 없었을까? 이수진 전 의원의 당시 의원의 얘기처럼 그야말로 뭐 그런 것이 불거지면 선거의 악재가 될 테니까 조용히 덮었나? 뭐 그렇게 좀 선의로 해석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제 그 선거 다 끝났다면 그 부분은 법적인 조치가 있었어야죠. 근데 경찰도 좀 의아한 게 이렇게 본인들의 좀 증거,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그런데도 무혐의 처분을 했다? 이것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요. 아까 얘기한 이춘석 의원,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경찰은 정말 권력에 관련된 그런 이 문제는 수사할 의사가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이렇게 볼 수가 없고 공천원금 이런 문제 이런 것들은 빨리 정말 이런 거야말로 특검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권력자 관련된 그런 주변의 일들은 특검을 통해서 규명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지명자가 과거 의원 시절에 자신의 인턴 직원에게 고성을 지르며 폭언을 하는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듣고 오시죠. 도대체 몇 번을 더 해야 알아듣니? 너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네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살이야? 그만 적은 거라니까.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렇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져? 이 2017년 당시에 바른정당 의원이던 이해운 지명자가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기사 보고가 누락이 됐다는 이유로 인턴 직원을 질책하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방금 들으신 게요. 이 인턴 직원이면 당시에 대학생 정도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발언 수위가 굉장히 상당합니다. 좀 주필님 어떻게 좀 들으셨을 겁니까? 들으면서 저도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지만 정말 충격이죠.
저 말을 들은 인턴 사원은 공포를 느꼈을 거예요. 그리고 저런 것들이 평생 트라우마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단순히 질책이 아니고 뭐 IQ가 한 자리야, 뭐 죽여버릴 이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저게 평생 가는 트라우마 남는 거거든요. 아들 뻘 들 텐데 인턴 사원 대학생이었으면 그런 사람에게 저렇게 나이가 든 어른이 저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런 것들이고요. 저거는 정말 단순히 사과로 끝낼 일이 아니고 그 인턴 사원 본인을 만나서 정말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지워지도록 그 성의를 다한 사과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고, 글쎄요. 뭐 저런 것들이 많이 나올 텐데, 계속해서 일이 나올 텐데, 본인이 정말 능력만으로 저런 걸 다 커버할 수 있을지, 능력에서 뭐 업무를 잘해서 저걸 메꾸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저걸 들으신 국민들도 역시 정말 좀 다르게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 녹취도 충격적이었지만 이 갑질 증언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자택에 있는 프린터 기기가 고장이 나니까 보좌진에게 고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사적 심부름도 많았다고 하는데요. 김 특보님, 이런 일도 보좌진 업무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아니죠. 이건 사적인 부분이고요. 집에 있는 프린터기가 고장이 나면 서비스 센터에 연락해야 되는 것이 그렇죠. 상식적인 일 아닙니까? 네. 그런데 보좌진을 통해서 보좌진이 전문적인 프린트 수리공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했던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씀드리고, 좀 전에 노동일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지금 피해자들이 갖고 있는 트라우마, 여기에 대해서 빠르게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은 진정 어린 사과하고 반성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해운 후보자의 갑질 논란과 이해운 후보자가 지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라는 거 저희가 규정하고 있는 네. 이것에 대한 본인의 정치적 입장, 이 부분은 저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을 대하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절대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이 본인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에게, 보좌진들에게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하고 또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완전 클리어하게 해소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지적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고, 앞으로 이해운 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까지 갈 수 있는지, 인사청문회 이후에 임명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이해운 후보자 본인의 처신에 달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이해운 지명자가 어쨌든 민주당 중진인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사과와 반성의 뜻을 밝혔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밝힌 게 또 박지원 의원입니다. 이해운 지명자 본인이 직접 나서서 사과를 한 것도 아니고 왜 박지원 의원에게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했을까요? 고개가 갸우뚱거리시는 얘기죠. 아니, 사과라는 건 당사자에게 하든지 당사자에게 얘기해서 용서를 구하는, 용서를 받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또 안 되면 뭐 공개적으로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사자가 직접 밝혀야 되는 건데. 네. 다른 제3자에게 의해서 제3자가 사과와 반성의 뜻을 그렇게 전달한다? 이것도 정말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박지원 의원에게 전화한 것은 박지원 의원의 영향력을 좀 빌어보려고 하는 거겠죠. 민주당 내에서 영향력이 크니까. 네. 그리고 청문회 과정에서도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는 위해서겠지만 사과를 고의 뜻을 전해서 말한다? 이거는 정말 어이없는 얘기고, 빨리 공개적으로 말씀하시든지 해야지 무슨 관계자가 또 얘기한다? 이것도 어이없는 일이라고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